자,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나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화가 좀 많이 났죠. 그런데 나두잼 TV에서 영상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저의 원본 영상과 다른 의도로 목소리 따로 넣고 영상 따로 넣어서 믹스를 해서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 그러니까 강병원이 국회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강병원이 내려오는데 막 욕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본을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따로 음성 따로 조작해서 보낸 겁니다. 뉴스타파가 진실만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영상을 조작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 뉴스타파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 왜 조작까지 했을까? 자, 뉴스타파의 이 영상을 다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40분이 좀 넘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긴 영상은 파괴력이 없다. 일단은 이 전체적인 뉘앙스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척을 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그리고 개딸들 이런 분들을 출연시키고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건희사랑, 강신업도 나오고 전광훈도 나오고 한 번 보여주기는 하는데 악의적인 게 박지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원욱이 등장을 하고 박용진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실어줍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재명이 강성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듯한 영상을 쓱 끼워 넣습니다. 아, 이건 악의적이다. 전체적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인 것처럼 보이나 중간중간에 개딸의 악마화, 이재명의 악마화라는 코드를 쑥쑥 집어넣습니다. 악의적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영상이 조작됐다. 조작된 영상을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됐었는데 조작된 영상을 집어넣었다라는 건 이 악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확신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송원군이고요. 연출 박종화예요. 많은 분들이 구독 취소하고 뉴스타파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팬덤 정치가 이렇게나 위험한 거다. 저는 얘네들이 덫을 깔아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독 취소 운동으로까지 가는 건 오히려 저들이 깔아놓은 덫에 걸려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 계시고 후원 취소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캠페인을 벌이는 건 얘네들한테 걸려드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거 2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딸의 악마와 강성 지지자들의 악마와 프레임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 취소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캠페인까지 하는 건 아니다. 이 안에서 박종화라는 저 PD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일단 조작된 영상을 쓴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박종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굳이 조작된 영상까지 집어넣었어야만 되는가? 여기로 공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뉴스타파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게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면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타파는 애국이 아니라 진실만을 추구한다.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조작된 영상까지 굳이 집어넣었느냐. 이 포인트를 공격하면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해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박지현 지키기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원욱과 박용진까지 등장시키면서 박지현 띄워주기가 좀 심해요. N번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재명 지지를 했고 용기를 내서 얼굴을 공개했고 그러다가 이재명을 다시 지지하지 않는 것까지 박지현의 이야기를 쭉 보여줍니다. 아, 이건 뭔가 박지현 쪽하고 뭔가가 있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박지현을 너무 미화하고 있고 최강욱 의원 건 같은 경우도
박지원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번에 그 짤짤이 이야기가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최강욱 의원이 코인 거래를 짤짤이라고 표현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악의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박종화라는 PD는 분명히 악의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뉴스타파가 가장 아파하는 건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뉴스타파의 이 영상에 대한 항의는 구독 취소를 하셔도 되고 뭐 후원 취소를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분명히 좋은 항의의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아픈 건 왜 조작된 영상을 집어넣었느냐라고 항의하는 것. 영상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결론은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그런 영상은 확실합니다. 아, 박종화가 여자야? 박종화가 여자였어? 잠깐만. 다페이스 PD와 같은 회사에 있었던 헤헤이. 이래서 내가 박지원 지키기라고 해석한 게 정확했구나. 미디어 스타트업 어니언스의 대표로 있었고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클리앙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니언스의 슬로건이 일상을 정치로 풀어낸다더라고요. 시사저널 2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정보값이 될 수 있는 언론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어니언스 전신은 모비딕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비딕 프로젝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언론인 지망생 8명이 만든 모임이었고 유권자들에게 총선에 대한 알맹이 정보를 영상,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를 통해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생겨났다고 시사저널 2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간이네요. 갈릴레이처럼 창의적으로 모비딕 사냥만큼 끈질기게 2명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는데 2명이 박종화, 장은선입니다. 장은선 PD는 닷페이스의 PD였습니다. 헤헤이 참나 어쩐지 박지원을 그냥 아이고 제명인의 마을 운영자와 저랑 꽤나 오랫동안 싸웠던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지원은 개딸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은 영튜브님이 만들었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박지원이 이재명을 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박지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막 나왔는데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들이 그 글을 삭제를 시킵니다. 박지원을 까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들을 막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의당이 나오고 페미가 막 튀어나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재명을 까고 있는 박지원을 비판하는 글을 못 쓰는 게 그 당시에 제명인의 마을이었어요. 저는 페미들한테 발리는 건 일상이라서 무섭진 않습니다. 페미들한테 공격당하는 건 저는 업계 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또 핵심적인 게 저 닷페이스 출연이었거든요. 닷페이스는 제가 이를 갈고 있는 곳인데 그러고 닷페이스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온라인 소통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 3프로TV 윤석열하고 번갈아서 이게 딱 영상이 나오면서 홈런을 쳤습니다. 3프로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탈모 공약이 나왔습니다. 탈모 건강보험 공약이 나왔습니다. 연타석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때 펜코랑 엠팍이랑 이런 데서 이재명 총통 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음악 막 나오면서 볼셰비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이재명 이러면서 그 밈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보수 2대 남들 입장에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닷페이스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싹 없어집니다. 닷페이스 말고 다른 페미 채널에 출연하려고 했었어요. 밤이 되면 그 다음날 스케줄이 뜹니다. 그 다음날 스케줄이 뜨자마자 절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말려서 다른 페미 채널의 출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닷페이스 출연은요 스케줄표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왜 스케줄표에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녹화라서 스케줄표에 넣지 않았다고 얘기했답니다. 누군가가 이재명 옆에서 이 페미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떨어뜨리는데 일조한 겁니다. 그것만 안 했으면 바람이 완전히 이재명으로 불고 있었거든요. 닷페이스 출연이 그 모든 바람을 한 방에 꺼뜨렸습니다.
총통 밈 그거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있던 펜코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다페이스는 최악의 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페이스 출연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윤석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거 하나 빵 나왔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걸 숨긴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 스케줄표를 민주당 내에 있었어요. 그게 권인숙, 정춘숙 이런 인간들이겠죠. 저는 다페이스를 치를 떠는데 그리고 이 페미들 치를 떠는데요. 숨겼다고. 박종화와 페미 그리고 박지연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악의적인 영상. 이렇게 이 영상은 규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이 결국 이재명의 멱살을 잡고 아직도 흔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뉴스타파에 항의해야 됩니다. 해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조작된 영상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뉴스타파 구독 취소하시고 해명까지 같이 요구해 주십시오. 왜 영상을 조작했습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